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어떠세요? 공간이 좀 새로워졌죠? 저희가 이번에 좀 큰 일을 치루었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공간들이 남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재밌는 이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짐 정리부터 마무리하고 구석구석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다, 혹은 사선이 많이 좀 집에 있다, 이런 분들이 주목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분양 면적이 48평이었고요 전체 계획 면적이 46평인 타워형 아파트였습니다. 보통 타워형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판상형 아파트 있죠, 성납갑처럼 생겼다고 하는 이 아파트들이 서로 만나는데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서 만나는 지점들에 삼각형과 사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그런 집이었는데요, 무하공간은 담백하고 시원하게 정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기능 구조미를 만족시키는 좋은 집을 만들었는지 가보도록 하시죠. 이전 현황을 보시면 진입부부터 이렇게 확 꺾여 있죠. 원로 색상의 가구들과 그리고 오크 마루, 아트월 같은 포인트 재료들이 막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바닥과 벽의 톤을 맞춤으로써 이런 시각적인 복잡함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가 시작부터 꺾여 있잖아요. 이 꺾여 있는 이 꼭지점 두 개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 바닥에 단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의 현황처럼 중문 앞쪽에 디딤석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선으로 꺾이는 점에도 선이 하나 생기고 중문 앞에서도 디딤돌이 생기니까 시각 정보가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는 꺾이는 이곳에 현관 단차를 만들어서 좀 시각적인 피로도를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쪽은 신발장을 살짝 띄워서 신발을 좀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반대편 공간은 현관 팬트리 공간인데요, 도어 자체를 거울로 만들었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반사되는 면들이 시각적으로 개방감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실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나옵니다. 이 공간도 좀 많이 꺾여 있긴 한데 이 복도 바로 측면에 팬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팬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통신함과 분전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신함과 분전함은 현관에 있는 신발장 안에 보통 많이 들어있죠. 왜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곳을 코어라고 하는데, 그 수직 계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신함과 분전함들이 이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집 안에 들어서서 복도에 있는 팬트리 안에 통신함과 분전함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 팬트리가 답답하게 막고 있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팬트리를 과감하게 좀 헐어버리고 복도 내력벽에 맞춰서 이 날개벽을 만들었고요, 파여있는 공간에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얕은 제작 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에 살짝 띄워놨더니 개방감도 있고 오브제가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아직 가져다 놓으시진 않으셨는데 분전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전함 딱 뒤쪽으로 그림이 딱 놓여지게 될 겁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시각 정보를 최대한 줄여서 좀 깔끔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다면은 중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 가족의 인트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약간 좀 디자인의 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간이 좀 깊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서 벽에 매달리는 장을 좀 짧게 짰어요. 라인을 좀 정렬하기 위해서 날개벽을 앞으로 쭉 뽑아야 되는데 이 날개벽이 좀 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비례가 바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장치를 썼을까? 벽체 자체를 라인은 복도 끝과 맞추되 세로로 좀 찢어가지고 유리를 딱 끼워놨죠. 무화가 이런 장치를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벽을 찢어가지고 유리를 활용하는 이런 디자인 형태는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공간을 구획하면서도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이 주방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네모난 거실에 삼각형 주방이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주방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의 모양을 따라 가장 뾰족한 부분에 개수대와 가열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면을 쭉 따라서 키 큰 장이 조금 오다가 한 번 더 탁 공간이 꺾여요. 이렇게 그 꺾인 곳에 뭐가 있느냐, 냉장고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좀 되게 특이했었는데 삼각형 형태를 따라 아일랜드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일랜드의 형태는 사실 저는
저는 처음 봤어요. 다용도실이 또 요 모양대로 꽤 크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이 집을 보유하고 계셨고 그리고 임대를 주셨는데 가지고 있던 집이다 보니까 뭐가 불편한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던 굉장히 큰 요소가 집이 면을 따라 너무 많이 꺾여 있다 보니 이런 각져 있는 공간이 너무 싫고 불편하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거나 도시를 계획하거나 할 때 직사각형이나 이런 사각형을 베이스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사각형이죠. 테이블이나 데스크도 대부분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사각형 형태들이 공간의 효율이 좀 높아요. 예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삼각형 형태의 공간들은 의도되었을 때는 긴장감과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잖아요. 편안과 안식을 느껴야 되는 곳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화 공간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상쇄시켜야 될 부분은 거실이라고 하는 공용부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가장 뾰족하게 이렇게 보이는 저 삼각형을 없애는 게 1번입니다. 이 삼각형을 없앤 앞에 전면에다가 가열대 공간,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또 주방도 좀 특이하죠. 하부장과 상부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덕션 깊이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만들었고요. 상부장을 좀 짧게 만들었죠. 하부가 조금 더 넓고 가로로 길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쳐다봤을 때 측면에 있는 사선보다는 정면에 있는 하부장과 상부장의 이 볼륨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부장을 조금 더 넓고 두껍게 만든 게 시각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줍니다. 주방 옆으로 지금 가구 도어가 이렇게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다용도실 안쪽도 기역자로 꺾여 있다 보니 공간도 좀 무너지고 쓰임새가 불편했고, 다용도실로 나가는 출입문이 샤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세로로 한번 끊어지는 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저희는 어떤 솔루션을 했을까? 가구에 쓰이는 재료를 통일해서 쭉 이 배면을 만들어 놨죠. 재료가 통일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선이 주는 긴장감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시각 정보를 줄여주니까. 그럼 저희는 좀 맥락적으로 크게 바라보면 다용도실을 좀 줄이고 주방 공간은 좀 물리적으로 늘리는 개념이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 사선을 최대한 상쇄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공간이 줄어들었지만 여기에 워시타워, 보조냉장고, 보조주방까지 아주 알차게 잘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냉장고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갔을까? 현황을 보시면은 주방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오른쪽 편에 이 키 큰 장과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안 맞는 이런 복잡한 이 각도 속에서 거실벽하고 또 주방벽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튀어나와 있으니까 더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까 제가 다용도실을 줄였다 그랬죠. 이 이유가 있어요. 소파가 놓여져 있는 이 거실 측벽과 직선으로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다용도실과 만나는 지점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냉장고를 거기에 배치를 했어요. 이 냉장고장 바로 옆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는데요. 원래 뭐였냐? 실외기실로 나가는 방화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죠? 거실 뒷벽하고 맞춰서 여기에 페이크 도어를 딱 설치를 했어요. 하지만 실외기실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동선이 좀 불편하더라도 1년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저는 쓰시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센스가 더 있는데 원래 이 실외기실로 나가기 위한 페이크 도어가 2짝이면 충분해요. 패널 하나를 옆에 더 만들었죠. 이 이유가 뭘까? 자,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라고 하는 공용부로 진입을 할 때 이 아일랜드가 정면에 보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배면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패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 배면 뒤에 아일랜드가 있으니 훨씬 더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좀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 프로젝트는 인테리어 전과 후를 딱 비교해 놓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스가 딱 정렬되고 정리되고 톤이 정리가 되니까 공간이 훨씬 더 담백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죠. 왜 제가 소통이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느냐? 기존 구조에 이런 사선까지 들어있다 보니 우리 가족분들이 주방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이런 단절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와 식탁을 이렇게 병렬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소통을 원하는 이 복잡한 구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화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꽤 많은 우리 무화 여러분들께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꺾여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타워형 주거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추세가 좀 그렇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선으로 꺾여있는데 이면에 맞추면 옆에가 허전해지고 꺾이면 또 돌리면 또 반대편이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 방향성이 없는 원형이나 타원형 같은 가구를 한번 배치해보세요. 그럼 묘하게 벌어져 있는 각도와 좁은 각도에서 원형이라고 하는 기하학들이 이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가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오디오 시스템과 TV장, TV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깨끗한 면에 딱 오브제처럼 놓여져 있어야 굉장히 멋스럽고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기존 현황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 뒷방에 발코니가 있다 보니 발코니에 나가는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방의 용도와 거실 공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을 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발코니 출입도가 사라지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 광활한 뒷벽 위에 우리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멋진 스피커와 TV장에 딱 놓여지게 정리가 된 거죠. 거실 천장을 보시면 우물 천장이 있죠. 이 우물 천장은 원래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 훨씬 더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소파 쪽에 우물 천장이 너무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산을 썼는데 우산을 반만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리 위가 좀 닫혀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우물 천장이 쭉 밀고 나오다 보니까 제 정수리 가운데 이렇게 이 단지가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우물천장 위치를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시는 이유가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의도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우물천장을 잘 안 만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과 삼각형이 만나는 좀 특이한 형태의 구조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우물천장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거실의 역력성을 주기에 꽤 괜찮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선이나 뭐 자유곡선이나 이런 이형의 공간들은 공간이 아주 클 때 활용을 하면 굉장한 공간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가 그렇죠. 이 건물은 지금 작고하신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건축가께서 설계를 하셨는데요. 이 건축가가 자유곡선과 사선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세요. 이분이 설계한 건물을 가보면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곡선이나 사선들은 상업 공간이나 비일상의 경험을 하는 공간들에는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거에서는 얘가 아주 불편하죠. 공간이 좀 작기도 하고 집이라고 하는 이 건축의 목적이 사람의 아주 다양한 행위와 생활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하학이나 사선 공간들이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평면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십수년 전에는 판상형이라고 부르는 이게 납작한 형태로 우리가 주거를 되게 많이 설계를 했죠. 근데 그때는 또 어떤 여론이 있었냐? 성냥갑 같다, 너무 못생겼다, 단조롭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지형, 시어자형, 삼각형 형태, 이런 주상복합이 타워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막상 여기에 지내보니 이런 것들이 주거로 쓰기에는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이왕짓 다 만들어진 거 잘 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주상복합이나 타워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